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허해남 전문가입니다. 이번 아카데미 그 영상을 통해서 실전 투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시장과 종목,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섹터와 계좌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같이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증권 전문가로 활동 중이고 이제 그 SBS 비즈와 이제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같이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크게 9강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2강을 통해서는 이제 주식에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종목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매수 매도들까지 이제 누르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을 자세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3강부터 이제 7강까지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씩 접근해야 되는지의 이제 방법인 건데, 기술적으로 이제 기간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종목을 매수를 한 다음에 그 진행 과정에서의 이제 익절이라든가 손절, 그리고 홀딩에서의 그런 기간 문제도 하나씩 알아볼 겁니다. 여기 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역시 이제 심리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호가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심리를 분봉, 그리고 또 일봉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대응하는지 이제 방법도 이제 하나씩 제시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이제 반복적으로 그래도 중요한 공시가 이제 그 나오는데, 특히 뭐 유증, 무증, 그리고 또 제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한번 또 매수라든가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심리 부분인데요. 이런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 그리고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이제 매매, 이제 그 다음에 있어서가 이제 가장 이제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제 3분기와 같은 변동성이 큰 장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역으로 또 어떻게 또 그 공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같이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1강은 역시 이제 그 주식 매매를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제 하루하루 이제 종목을 그냥 그 순서로 이렇게 뽑는 그런 식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처럼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투자금이 적으시든 그다음에 크시든 상관없이 전체적인 비중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안정성 측면, 리스크 관리인데, 어느 특정 섹터에 이제 그 집중을 했을 때, 또는 또 더 압축적으로는 특정 종목에 그 들어갔을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우리가 돌발 악재라고 표현되는 이런 리스크를 역시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적극적이보다는 좀 수동적인 관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이제 안정성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런 수동적인 목적을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건데, 실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매일과 같이 시장 동조화입니다. 이제 하루하루에 이제 시장이 섹터도 움직이고 있고, 또 외부 거시적인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추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종목을 특정 종목을 들어간 다음에 뭐 매도라든가 매수, 뭐 홀딩까지 그 기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이제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결국엔 이제 포트폴리오의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분들은 이제 요 문구를, 이게 바로 이제 키워드이고 키 센텐스인데, 이제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포트폴리오가 좀 불안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사는 거가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는 이제 매일 시장 흐름과 맞게 피부에 저장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주도 섹터, 더 나아가서는 섹터에서 그 구체적인 종목으로까지 계속 강한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을 하나씩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궁극적인,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투자금에 따라서 이제 접근하는 그 전략도 필요하겠는데, 우선 투자금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금이 적으시든 많으시든 간에, 투자금이 적다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는 게 아니라, 투자금이 아무리 적으셔도,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이셔도 200만 원씩 쪼개든 뭐 500만 원씩 두 종목을 쪼개든 일단 비중, 그 투자금은 상관없이 이제 비중으로 꼭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투자금 적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다 나아가서는 투자금이 커지시기 때문에 처음에 확실한 그 컨셉을 정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투자금이 이제 1억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 30% 정도는 바로 우리 매집주,
그러니까 또 기간으로 말했을 때는 보통 이제 스윙에서 이제 중장기라고 볼 수 있는 좀 굵직한 종목으로 이제 구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일 때는 한 3천만 원, 뭐 2억일 때는 뭐 6천만 원, 뭐 이런 식의 그 비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역시 이런 매집주이기 때문에 그 전고점을 넘어서는 이런 돌파 쪽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바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곧 상승 추세로 더 전환하기 시작하는 바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시작하기 전에 그의 타점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역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금에 상관없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투자금이 1억 이상이신 분들, 특히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이런 매집주를 보통 한 최소 두 개에서 이제 세 종목을 확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타점으로 들어가는 단기 매매는 투자금이 크신 분들 한 1, 2억으로 계속 이런 전 종목을 이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뭐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이제 한두 개는 필요하다는 관점 하에서 30% 정도는 이제 매집주, 그 종목 컴셋상에서는 이제 스윙에서 중기 관점 이런 종목들로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50% 정도는 역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즉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지와 저항 돌파. 주식은 요 딱 세 가지만 잘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변곡점이겠죠. 변곡점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패턴별로 이제 그 공략을 하는지, 그래서 요 50% 정도는 역시 단기에서 스윙 정도의 관점 접근으로 이런 식으로 뭐 눌림목, 패턴별로는 눌림목, 추세 전환, 그리고 돌파 패턴 중심으로 같이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20%인데 지금 23년 그 3, 4분기가 최대의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더 큰 변동성인데, 금융시장에서 가장 안 좋게 표현이 되는 금리 공포, 그리고 긴축 공포, 뭐 고금리 장기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을 확보해 놓고 이런 변동성에 대응하는 그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또 장중에 짧은 분봉상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매수 타점이 튀어나오는 이런 개별주를 매매하기 위해서 이런 20% 정도는 항상 현금을 확보하는 게 이제 그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투자금이 1억이다 하셔도 전체적인 비중은 8천만 원으로 이렇게 비중을 관리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미리 여유 자금으로 이제 마련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비상시에 사용하는 비자금이라고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은 표현이겠습니다. 이렇게 좀 표로 보셔도 역시 지금 보시면 매집주를 한 30% 정도, 그리고 주도주를 이제 50%, 그리고 이제 개별주를 이제 20% 정도로 이제 구성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설명드리고 이제 싶은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여기 매수라든가 매도 버튼을 누르는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접근할 때 그 상위 패러다임 관점이 바로 뭐냐면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접근하기 전에 섹터가 필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필요한 거가 바로 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풍을 떠나기 전에 이제 날씨를 먼저 알아보는 것처럼 종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황이 먼저 중요한데, 이런 매집주라든가 이런 주도주군들은 단순 기술적 타점이 아니라 이런 시황 중심으로, 시황의 흐름, 파동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고, 좀 더 아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주도주, 단기에서 단타 단기 스윙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섹터별 순환매라든가 섹터별 순환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반도체가 강하다. 그럼 반도체의 한 비중을 좀 더 한 10에서 20%의 이제 가중치를 두는 거고, 또 순환매상 어느 정도의 이제 반도체 시세가 나오고,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로봇 AI로 넘어간다면 다시 또 무게중심을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20%의 이런 비중들은 이제 여유 자금으로 두면서 이제 비상시에 활용하든가 이제 장중에 타점이 좀 나오는 이런 개별주에 하나씩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1강을 통해서는 주식 매매를 시작할 때 단순히 그냥 공격적으로 진입하거나 무슨 경마장에서 그 뭐 투기를 하는 것처럼 당일 나오는 종목들을 그냥
그 투기식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투자금에 상관없이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과 그리고 손실을 떠나서 좀 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 그 확고한 매매 스타일을 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제 이 강에서는 실제 이제 매수를 시작하는 매매를 시작하는 이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